습니다. 오늘은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세무회계 분석 자료일 것입니다. 이대로 시험장에 그냥 들어갈 생각입니다. 2023년도에는 볼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상의 출제가 많이 되었고 예측하지 못했던 출제 방향보다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2023년, 즉 작년은 불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2024년은 베어 케이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짝수년도에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되거나 생소한 문제로 폭탄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래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베어 케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어렵게 나오는지 그 주제들을 선별한 것입니다.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S급 주제 45개입니다. 이 부분도 이전 영상은 참고하면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답을 보고 그 해답을 본 다음 그것의 문제의 포인트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5번 정도 공부했을 때 이해가 되고 다음번에 풀 수 있다면 바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즉 인강이 필요한 것은 그 부분에 인강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이 17번이나 나왔는데, 즉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 10년 동안, 즉 총 20년 동안 17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난이도 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즉 특히 베어 케이스가 출제되었을 때 이 부분에서 예전에 시험에 어렵게 나왔다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보시면 난이도 상 부분에서는 꽤 어렵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A급 주제, B급 주제는 버리겠습니다. 즉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공부 방향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분 점수 주제, 완답을 해야 되는 주제,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공략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데드라인, 즉 8일 만에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 머리가 따라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2023년도 시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법인세 일반입니다. 18점입니다. 생소한 문제로 사람을 당황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출제 패턴상으로는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이지만 아마도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연합세액과 그 최저한세액이 결합된 문제가 1번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중간연합세액을 저는 트래시로 분류를 하였지만 아무튼 이것을 차지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배점에 따라 부분 점수와 완답할 것들을 잘 파악하고 시험장에서 멘탈이 부셔지지 않는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물음 1번입니다. 이거 2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번에 문제 1번에 물음 1번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2점밖에 안 됩니다. 이거 빼고 다 맞아도 98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시험장에서 대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각 물음당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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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온 경우 부분 점수라도 획득하자, 이렇게 가능한 주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확정 주제입니다. 12점, 8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답을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기부금과 대성충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잘 보시면 물음마다 부분 점수를 취득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나누어 놓았지만, 사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5번과 6번을 맞추면 그냥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즉 출제위원들도 이 5번, 6번만 맞으면 바로 12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대성충당고도 마찬가지로 한도 초과액만 맞다면 웬만해서는 이 1번과 2번과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를 주기 위한 구분을 했지만, 사실상 기부금과 대성충당금은 완답을 해서 정답을 잘 맞춰야 해서 하는 주제입니다. 즉 20점짜리 주제입니다. 소득수법입니다. 소득수법 같은 경우에는 평소와 비슷한 출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출제되고 문제가 잘 분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철이 되어 있단 말은 물음 1번과 같은 경우에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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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줄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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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서 지문 하나만 잘못 읽어도 틀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수험생들을 잘 배려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잘 분할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기본공제액, 추가공제액도 이렇게 나누어진 거 보면 이번 연도는, 즉 2023년도는 부분 점수를 잘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실제로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4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양도차익과 산출세, 이게 시험지를 보면은 거의 반 페이지, 한 바닥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을 깔끔하게 포기했으면 아까 토지득 양도소득과 함께 쳐서 6점 정도 빠르게 포기했으면 다른 것을 더 꼼꼼히 보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어려운 점은 완답 플러스 형식에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은 정말로 빠르게 풀 수 있는 조문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구성이 좀 다릅니다. 물음은 아까 위에 물음을 보시면 형식이 따로 없고 이렇게 내가 이걸 물을 거야, 총구액을 물을 거야, 근로소득 금액을 물을 거야 라는, 이렇게 본인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명확한 반면에 여기에는 형식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은 얼마니, 신용카드 영수증 발행분의 과세표준은 얼마니, 이렇게 선생님께서 형식까지 물어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무에서 부가가치세법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세 구할 때도 이렇게 세금계산 수치분 일반 매입 1번, 고정사 매입 2번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산 구조인데 조금은 다릅니다. 이 물음 1번과 2번과는 조금은 유형은 다르지만 이렇게 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 공제세, 가산세 이렇게 잘 분할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출제자가 모든 것을, 즉 100점을 맞으려고 이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으면 상대방보다 유리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먼저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와 완답을 할 수 있는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이 완답을 해야 하는 문제가, 특히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가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요즘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특히나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합병이라든지 연결, 이렇게 조금 다소 공부하기 싫고 난해한 주제들이 큰 문제로 출제되고 완답이 출제되었을 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50점에서 60점을 맞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2차 문제집을 꺼내보시고
연도별로 어떻게 물음을 구성하는지 문제, 즉 이 문제와 물음을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순간 판단하는 겁니다. 올해는 불 케이스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주제가 나오면 바로 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여기 이런 함정에 걸렸을 때 나는 부분 점수를 획득해서 빨리 풀겠어 라는 전략을 들고 가야 동차생으로서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채점은 교수님 마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줄지 덜 줄지는 정말로 교수님이 결정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8점짜리인데 2, 2, 2, 2 이렇게 줄 수도 있고 1, 1, 3, 3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마다 결국에 채점을 하고 나면 조금 점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조금 늦은 시간이라 졸리기도 한데 아마 예측 영상, 세무회계 예측 영상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부를 픽스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